사무실의 고요함은 권진우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리는 공허와 맞닿아 있었다. 80층 높이의 펜트하우스 사무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이 화려한 불빛으로 수놓아져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그 빛을 담지 못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가 중 한 명이자 막강한 권력을 가진 K1 그룹의 총수였다. 사람들은 그를 미다스의 손이라 불렀다. 그가 손대는 모든 사업은 황금으로 변했다. 하지만 그 황금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3년 전, 단 한순간에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사랑하는 세 쌍둥이, 선우, 민, 그리고 현이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완벽하게 분리되었다. 낮에는 냉정하고 무자비한 사업가 권진우였고 밤에는 자신의 불완전한 삶을 홀로 감내하는 절망적인 아버지였다. 그는 아이들을 찾아가도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이들의 텅 빈 눈빛과 휠체어에 갇힌 작은 몸이 그의 심장을 찢는 것 같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갇혀 있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퇴근 후 아이들이 다니는 재활학교를 찾아갔다. 그의 검은색 리무진은 학교 정문에서 꽤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창문을 약간 내리고 어둠 속에 숨어 아이들을 지켜봤다. 학교 운동장은 낮의 활기찬 모습과는 달리 적막했다.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는 아이들은 몇 되지 않았다. 그의 아이들도 그중 하나였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세 개의 작은 실루엣이 운동장 한 구석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선우, 민, 현. 한때 온 집안을 뛰어다니며 웃음소리로 가득 채웠던 아이들. 이제 그들의 세계는 차가운 금속 휠체어와 딱딱한 재활치료실로 축소되어 있었다. 진우는 습관적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심장은 무거운 돌덩이처럼 가라앉았다. 그는 아이들이 왜 자신을 보러 오지 않느냐고 물을까봐 두려웠다. 그 질문에 답할 자신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숨기기 위해 스스로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그는 성공의 정점에서 자신을 파괴하는 고통을 겪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는 한 아이를 발견했다. 다른 아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낡고 해진 운동복을 입은 작은 소녀였다. 그녀는 선우, 미다, 현의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아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진우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무표정하게 그 장면을 지켜봤다. 그의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꺼려했다. 그들의 침묵은 그들이 겪는 고통의 깊이를 대변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 소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휠체어 앞에 쪼그려 앉아 무언가 속삭였다. 그러더니 갑자기 몸을 일으켜섰다. 그녀는 두 팔을 옆으로 펼치고 발을 교차하며 부드럽게 움직였다.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우아한 몸짓이었다. 그녀는 춤을 추고 있었다. 낡은 운동화가 운동장 바닥을 스치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춤은 화려하지도 기술적이지도 않았다. 그저 순수한 기쁨 그 자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해맑은 미소가 가득했다. 진우는 숨을 멈췄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의 세 쌍둥이들이 선우가, 민이, 그리고 현이가 고개를 들고 그 소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무표정한 공허함 대신 작은 호기심과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소녀는 춤을 추며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같이 춤출래.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맑고 순수했다. 아이들은 여전히 망설였다. 하지만 소녀는 조용히 그들의 손을 잡았다. 선우의 손을 잡고 민의 손을 잡고
그리고 현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휠체어 옆에 서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좌우로 흔들었다. 마치 춤추듯 아이들의 팔을 움직여 주었다. 그녀의 춤은 이제 아이들의 휠체어를 감쌌다. 그녀는 아이들의 휠체어를 잡고 부드럽게 회전시켰다. 휠체어는 무대 위에 발레리나처럼 우아하게 돌아갔다. 아이들의 얼굴에 서서히 미소가 번졌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희미했지만 그 미소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선우가, 민희가, 그리고 현이가 진심으로 웃고 있었다. 3년 만에 처음 보는 아이들의 웃음이었다. 진우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턱에 힘을 주어 굳게 다물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의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다. 그는 차창을 통해 바라보는 이 장면이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던 문이 단 한순간에 활짝 열렸다. 3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감정의 댐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핸들을 꽉 움켜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그의 가슴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이 그의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차가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방울과 그의 눈물이 섞이는 것 같았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아이들과 소녀를 바라봤다. 소녀는 아이들의 휠체어 옆에서 여전히 춤을 추고 있었다. 그녀의 춤은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닫힌 세계에 빛을 가져다 주고 있었다. 진우는 그 작은 소녀가 가진 힘에 압도당했다. 그의 막대한 재산과 권력으로도 해줄 수 없었던 일을 그 작은 소녀는 아무 대가가 없이 해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슬픔에만 갇혀 있었다. 하지만 그 소녀는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순수한 희망이었다. 진우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자신의 비서인 김동욱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 때문에 잔뜩 갈라져 있었다. 김 비서. 네,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가.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겨우 입을 열었다. 이은하. 그 아이에 대해 알아봐, 이은하. 우리 아이들 학교에 다니는 아이. 그는 겨우 단어를 뱉어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강렬했다.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알아봐. 지금 당장. 김 비서는 당황했지만 사장의 목소리에 담긴 긴박함과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알겠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다. 전화를 끊은 진호는 다시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 아래 그 작은 소녀와 새 쌍둥이의 휠체어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어우러져 있었다. 그 그림은 진우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질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멀리서 지켜보는데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이은하라는 작은 희망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통해 그리고 아이들을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있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그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랑과 희망, 그리고 동시에 3년간 묻어두었던 분노와 복수의 불길이었다. 그는 반드시 아이들의 다리를 마비시킨 그 비극적인 사고의 진실을 파헤치고 말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권진우의 지시는 즉각적으로 실행되었다.
김동욱 비서는 권진우 그룹에서 가장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인재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사장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서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절박함을 읽어냈다. 그날 밤, 김 비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은하라는 작은 소녀의 삶에 대해 파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의 사무실에는 A4 용지 수십 장 분량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는 이은하의 사진이 있었다. 낡은 교복을 입고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진우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어젯밤의 감정이 다시금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보고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사업가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지만 그 시선은 보고서 속에 작은 소녀를 향해 있었다. 이은하는 올해 9살로 새 쌍둥이와 같은 나이였다. 그녀는 평범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방과 후에는 새 쌍둥이가 다니는 특수재활학교의 희망봉사단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그녀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3년 전 건설 현장 사고로 크게 다쳐 장애를 입었고 그 후 회사는 보상 없이 그를 해고했다. 어머니는 아픈 남편과 어린 딸을 부양하기 위해 온갖 허드렛일을 해야만 했다. 집은 재개발이 예정된 낡은 동네의 반지하방이었고 매달 밀린 월세와 공과금에 시달리고 있었다. 진우는 보고서를 읽는 내내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의 주먹은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져 있었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는 이은하의 가족이 겪은 비극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일어난 사고와 비슷한 시점에 발생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3년 전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 끔찍한 날, 그의 아이들이 탔던 차가 추락했던 바로 그 건설 현장이 이은하의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던 현장과 일치했다. 그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 직감적으로 그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퍼즐 조각들이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의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로 처리된 것에 대해 미심쩍은 점이 많았다는 것을 떠올렸다. 당시 경찰과 언론은 사고 원인을 운전자의 부주의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진우는 당시 사고 현장 상황이 너무나도 불분명했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는 당시의 정신적 충격과 슬픔에 갇혀 진실을 파헤칠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그는 김 비서를 불렀다. 이은하의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던 건설 현장의 책임 회사는 어디였지? 김 비서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당시 하청업체인 성진건설입니다. 하지만 성진건설은 사고 직후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성진건설의 모기업은 그건 조사를 더 해봐야겠습니다. 진우의 눈이 매섭게 빛났다. 즉시 조사해. 그리고 3년 전 우리 아이들 사고 현장에 대한 자료도 전부 다시 찾아내. 경찰 보고서,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모든 것을 재검토해. 김 비서는 사장의 달라진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뜨거운 결의가 섞여 있었다. 그는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거대한 음모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는 즉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자리를 떴다. 진우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비극이 다른 가족의 비극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이은하의 아버지가 겪은 고통이 자신의 아이들이 겪은 고통과 같은 뿌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 이는 그에게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선 새로운 의무감을 부여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아이들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정의를 위해, 그리고 이은하와 같은 피해자들을 위해 싸워야 했다.
그의 분노는 조용히 타오르는 불꽃과 같았다. 그는 감정을 표출하는 대신 그 에너지를 전략적인 사고로 전환시켰다. 그는 이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막강한 힘과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진우는 이사회에 참석했다. 그는 평소처럼 냉정하고 침착했다. 이사들은 최근 그가 보인 행동에 대해 수군거렸다. 특히 그가 이은하의 가족을 돕기 위해 개인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지출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진우 사장, 최근 개인적인 일에 너무 몰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룹의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인데 사장님의 집중력이 흐트러진다면 우리 모두에게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이사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진우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 이사를 바라보았다. 나의 집중력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습니다. 오히려 당신들이야말로 쓸데없는 소문에 귀 기울이느라 본분을 잊은 것 같군요. 진우의 단호한 말에 이사회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는 이은하의 가족을 돕는 것을 더 이상 비밀로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위한 전략의 일부임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이사회 멤버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발표했다. 오늘부로 우리는 사회적 책임 활동을 확장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프로젝트는 3년 전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든 피해 가족들을 돕는 것입니다. 특히 건설 현장 사고와 관련된 가족들에게 집중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그룹 차원의 기금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사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진우의 행동이 상업적인 이득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진우가 감정에 휩쓸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진우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자선 사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의 서막이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3년 전 사고의 진실을 파헤치고 배후의 세력을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이 프로젝트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자들을 규합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었다. 그의 눈빛은 이사회 멤버들을 하나씩 훑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그룹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견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진우의 카리스마와 단호함은 그들의 불만을 잠재웠다. 그들은 진우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결정에 반대할 용기가 없었다. 진우는 회의를 마친 후 다시 김 비서를 불렀다. 오늘부터 이은하의 가족을 돕는 일을 공개적으로 진행해.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자금은 모두 회사의 사회적 책임기금으로 전환해. 모든 절차는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해. 김 비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사장은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공적인 사업으로 확장시키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거대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진우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이은하의 동네를 바라봤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절망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한 강렬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은하라는 작은 소녀가 가져다준 희망의 빛을 따라 어둠 속에서 진실을 찾아 나설 것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반드시 그의 손으로 밝혀질 것이었다. 김 비서는 사장실을 나서자마자 이은하의 가족과 건설 현장 사고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시작했다. 권진우의 지시는 명확하고 단호했다.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라는 명령이었다. 김 비서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정보망을 동원했다. K1 그룹의 막대한 자원과 그의 능력이 합쳐지자 3년 전의 희미한 흔적들이
하나둘씩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며칠 후 김 비서는 늦은 밤 진우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여러 개의 파일과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진우는 차가운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지칠 줄 모르는 매의 그것처럼 날카로웠다.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심층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말해봐. 진우는 단 한마디로 그를 재촉했다. 이은하 양의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던 건설 현장의 하청업체는 성진건설이 맞습니다. 그리고 성진건설의 실질적인 모기업은 서정그룹입니다. 서정그룹의 총수는 최도진 회장입니다. 진우의 눈이 섬광처럼 빛났다. 최도진, 쿠온그룹의 숙적이자 그의 오랜 라이벌이었다. 두 그룹은 수십 년간 건설, 금융, IT 등 여러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진우는 이미 최도진이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비극에 연루되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계속해. 진우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이 3년 전 두 사고가 일어난 시점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은하 양의 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건설 현장과 사장님 자녀들이 사고를 당한 교통사고 현장이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웠습니다. 저희 조사팀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본 결과 서정그룹의 건설 트럭이 과속으로 공사 현장을 빠져나오다 사장님 자녀들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진우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의 얼굴은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당시 사고 현장의 희미한 기억들을 떠올렸다. 경찰과 보험회사 직원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었고 최도진의 수석 변호사가 직접 현장에 나와 모든 것을 처리했다. 그는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눈치채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그리고 빠르게 처리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 비서는 계속해서 보고했다. 성진건설은 사고 직후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하청업체에 떠넘겨졌고 최도진 회장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사용했습니다. 이은하 양의 아버지와 같은 사고 피해자들에게는 법적인 보상 없이 소액의 합의금만을 지급하고 입막음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들과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금품이 오고 갔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당시 트럭 운전사가 사고 직후 최도진 회장의 비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복원했습니다. 회장님, 사고가 났습니다. 새 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진우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그 끔찍한 날의 장면이 다시금 선명하게 떠올랐다. 피로 물든 도로, 부서진 차량, 그리고 새 쌍둥이의 울음소리. 그 모든 비극이 단 한 사람의 탐욕과 오만함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다. 최도진. 그 이름이 진우의 입술에서 조용히 흘러나왔다. 그 녀석이 내 아이들을, 내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갔어. 진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차가운 외면 아래 숨겨져 있던 뜨거운 복수심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않았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렬한 에너지였다. 초해도진, 서정그룹, 이제부터 그들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다. 진우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의 눈은 불타는 듯이 빛났다. 하지만 사장님, 최도진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정치계와 경제계에 깊숙이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그룹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김 비서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는 피식 웃었다. 두려워할 것 없어.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침착하고 냉정하니까. 그는 나를 몰라. 나는 그가 나를 몰라본다는 사실을 이용할 거야. 그는 내가 단순히 사업적인 경쟁자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는 내가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른다. 나는 내 아이들의 다리를 되찾기 위해, 이은하의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걸 거야.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보였다. 최도진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김 비서,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숨겨 절대 외부에 노출시키지 마. 우리는 그의 약점을 먼저 파고들어야 해. 그의 돈줄을 끊고 그의 정치적 동맹들을 와해시켜야 해.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가장 무방비 상태일 때 모든 것을 공개할 거야. 진우의 목소리는 차가운 전략가의 그것이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하지만 이은하 양의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보호할 거야. 이은하와 그녀의 가족은 나의 최우선 목표다. 나는 그들에게 3년간의 고통에 대한 보상을 해줄 거야. 그리고 그들이 내 복수의 동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모르게 해. 진우는 다시 보고서를 들었다. 이은하의 사진을 보며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 작은 소녀는 그에게 단순한 희망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삶의 새로운 목적을 부여했다. 이제 그의 삶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의 심장은 복수와 사랑이라는 두 가지 감정으로 뜨겁게 불타고 있었다. 그는 이은하와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최도진의 제국을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최도진은 자신이 진우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권진우의 최근 행보를 그저 감정에 치우친 행동, 즉 아픈 아이들을 위한 비이성적인 자선 활동으로만 치부했다. 그는 진우가 자신에게 감히 도전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완전히 눈멀게 했다. 서정그룹의 총수로서 그는 대한민국 경제계의 거물이었고 그의 소나기에 들어온 모든 것을 제멋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믿었다. 진우는 그 오만함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최도진이 가장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에게 접근했다. 첫 번째 공격은 은밀하고 조용하게, 하지만 치명적으로 이루어졌다. 진우는 서정그룹의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사업 중 하나인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이 프로젝트는 최도진의 정치적 동맹들을 포함한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었다. 김 비서는 진우의 지시를 충실히 수행했다. 그는 K1그룹의 정보팀을 동원해 서정그룹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 입찰 과정을 파헤쳤다. 곧 그들은 입찰 과정에 불법적인 뒷거래가 있었고 최도진이 막대한 리베이트를 통해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이 정보는 최도진의 정치적 동맹들에게도 치명적인 것이었다. 진우는 이 정보를 언론에 유출하는 대신 훨씬 더 교활한 전략을 선택했다. 그는 최도진의 가장 가까운 사업 파트너 중 한 명에게 익명으로 정보를 보냈다. 이 파트너는 최도진과 오랫동안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 결과는 진우의 예상대로였다. 최도진의 파트너는 정보를 보자마자 공포에 질렸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경력과 사업적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최도진을 배신하고 은밀하게 진우에게 접근했다. 그는 최도진과의 관계를 끊는 조건으로 진우에게 협력을 제안했다. 이로 인해 서정그룹의 가장 중요한 해외 프로젝트가 갑자기 중단되었다.
최도진은 사태 파악을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이미 상황은 통제 불능이었다. 프로젝트 중단으로 인해 서정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최도진은 누가 자신의 뒤통수를 쳤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가 진우를 의심하는 것을 막았다. 그는 그저 다른 경쟁사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최도진은 이사회에서 분노를 표출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벌인 거야? 우리 그룹을 흔들려는 음모가 틀림없다. 그의 분노는 진우의 계획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이었다. 진우는 이사회 회의실에서 그 소식을 들으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최도진의 오만함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서정그룹의 다른 사업 부문에 대한 공격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금융 분야였다. 진우는 서정그룹의 재무 상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그들이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이 비자금은 최도진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각종 불법적인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진우는 이 정보 또한 직접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미국의 거대 투자펀드와 접촉했다. 이 투자펀드는 서정그룹의 주식에 대규모 공매도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우는 익명의 정보원을 통해 이 펀드의 서정그룹의 재무 상태에 대한 내부 정보를 흘렸다. 투자펀드는 즉시 서정그룹의 주식에 대한 대규모 공매도를 시작했다. 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서정그룹의 주가는 또다시 폭락했다. 최도진은 패닉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했다. 진우는 차분하게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최도진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최도진을 단순히 사업적으로 패배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목표는 최도진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것이었다. 권력, 명성, 그리고 그의 오만함까지. 그는 이은하의 가족과 새 쌍둥이를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을 감당했다. 그는 이은하의 아버지가 겪은 고통과 그의 아이들이 겪은 슬픔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 정의를 실현하는 것임을 되새겼다. 그는 이 거대한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했다. 그래야만 그의 아이들이 그리고 이은하와 같은 피해자들이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 진우는 김비서를 불렀다. 이제 최도진은 불안에 떨고 있을 거야. 그는 다음 타겟이 어디일지 몰라 혼란스러워하겠지. 바로 지금이 마지막 공격을 준비할 때다. 사장님, 이제 모든 것을 공개할 때입니까? 김 비서가 물었다. 아니, 아직은 아니야. 나는 그가 가장 아끼는 것을 먼저 빼앗을 거야. 진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가장 아끼는 것이라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가 가진 가장 큰 힘, 바로 권력과 명성이다. 나는 그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들 거야. 그의 정치적 동맹들을 무너뜨리고 그의 사업 파트너들을 갈라놓을 거야. 그가 고립되었을 때, 그때 모든 것을 공개할 거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제서야 진정한 고통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 진우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의 차가운 전략은 최도진의 오만함과 탐욕을 완벽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나약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슬픔을 힘으로 바꾸고 자신의 고통을 복수의 칼날로 벼려낸
무자비하고 냉철한 전략가였다. 최도진을 향한 권진우의 복수는 차가운 전략의 정수였다. 그는 서정그룹의 핵심 사업들을 하나씩 흔들어 놓았지만 직접적인 충돌은 피했다. 그 모든 공격의 배후에는 이은하와 새 쌍둥이가 있었다. 진우는 복수심에 사로잡히는 대신 자신의 감정을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보호 본능으로 승화시켰다. 그는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이 싸움을 이끌어갔다. 사업적인 복수가 진행되는 동안 진우는 이은하와 아이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갔다. 그는 더 이상 멀리서 아이들을 지켜보지 않았다. 그는 매일 저녁 퇴근 후 학교로 찾아가 아이들을 만났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먹했지만 이은하의 밝은 기운 덕분에 새 쌍둥이는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선우는 진우에게 먼저 다가가 휠체어 바퀴를 직접 만져보게 했고, 민희는 진우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현이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따뜻해져 있었다. 진우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그림을 그렸다. 그는 아이들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아이들이 겪는 고통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과 함께 웃고 울며 공감하는 법을 배웠다. 이은하는 그들의 관계에서 빛과 같았다. 그녀는 어떤 장애물에도 굴하지 않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춤을 가르쳤고 휠체어 위에서도 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을 고안했다. 그녀의 작은 손은 아이들의 굳은 팔다리를 부드럽게 주물러 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 진우는 이은하를 볼 때마다 자신의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아이들과의 연결고리이자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를 되찾아준 구원자였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이은하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다. 학교 운동장 벤치에 나란히 앉아 진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물었다. 은하야, 어떻게 그렇게 항상 밝을 수 있니? 이은하는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아저씨, 저도 가끔은 힘들어요. 하지만 엄마가 항상 말했어요. 웃는 얼굴에는 복이 온다고. 그리고 제가 웃으면 아빠도, 선우 오빠도, 민희 오빠도, 현이 언니도 같이 웃잖아요. 그녀의 대답은 진우의 심장을 울렸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았지만 그 고통을 타인을 위한 기쁨으로 바꾸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순수한 영혼은 진우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냉정함과 오만함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이은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우는 그녀의 아버지가 겪었던 비극을 다시금 떠올렸다. 그는 이은하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밝은 모습을 보며 얼마나 큰 힘을 얻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진우는 그녀의 가족을 돕는 것이 단순히 복수의 수단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는 최도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지만 그 과정에서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관계와 진정한 사랑이었다. 그는 이은하와 아이들을 통해 돈과 권력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행복을 맛보았다. 진우는 김비서에게 이은하의 아버지에게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녀의 어머니에게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라고 지시했다. 그는 더 이상 은밀하게 돕지 않았다. 그는 이은하의 가족에게 직접 다가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최도진의 귀에 들어갔다. 최도진은 권진우가 이은하의 가족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와 함께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권진우의 행동이 단순한 자선이 아닐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권진우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고 이은하라는 작은 소녀가 권진우의 가장 중요한 약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최도진은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권진우의 심장을 찌르기 위해 가장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권진우의 돈과 광물력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것을 노리기로 했다. 바로 이은하와 그녀의 가족이었다. 진우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지만 동시에 아이들과 이은하라는 새로운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데 몰두했다. 그는 차가운 사업가에서 따뜻한 아버지로, 그리고 냉철한 복수자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노리는 어둠의 손길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것을. 최도진은 권진우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비열하고 잔인했다. 그는 진우가 이은하라는 작은 소녀에게 집착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를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 그녀를 선택했다. 최도진은 권력과 돈을 이용해 이은하의 가족에게 악몽을 선사하기 시작했다. 이은하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가게에 갑작스럽게 위생 검열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사소한 위반 사항을 부풀려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동시에 이은하의 어머니가 일하는 식당에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그녀는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그들의 반지하방에는 정체 모를 사람들이 찾아와 거친 협박을 일삼았다. 당장 떠나지 않으면 더 큰 불행이 닥칠 거야. 이 모든 일은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동시에 일어났다. 이은하의 가족은 갑작스러운 불행에 망연자실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이은하의 아버지는 절망감에 빠졌고 어머니는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냈다. 어린 은하는 가족의 불행을 지켜보며 어깨가 축 처졌다. 그녀의 해맑던 웃음은 사라지고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으로 변해갔다. 이 소식은 김비서를 통해 권진우에게 즉시 전해졌다. 진우는 보고를 받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의 심장은 분노로 폭발할 것만 같았다. 그는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최도진이 자신의 아이들을 노리는 대신 이은하라는 순수한 아이를 공격했다는 사실은 진우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했다. 이는 단순한 사업적 복수가 아니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가장 비열한 행위였다. 진우는 즉시 김 비서에게 지시했다. 당장 그들의 안전을 확보해 내가 있는 곳으로 데려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을 보호해야 해. 김 비서는 이은하의 가족을 찾아갔다. 그는 그들에게 진우의 제안을 전했다. 처음에는 경계심을 드러냈지만 김 비서의 진심 어린 설득과 그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 때문에 결국 진우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은하의 가족이 진우의 비밀 안가로 거처를 옮기는 동안 진우는 이 모든 일을 조종한 최도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폭풍 전의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최 회장, 비열한 짓거리는 그만두시죠. 최도진은 진우의 전화를 받고 비열하게 웃었다. 권 사장,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난 모르겠는데 당신의 감정적인 행동이 결국 이런 불운을 불러온 것 아니겠소. 내 아이들을 노리지 않고 그 아이를 노리다니 당신의 잔인함에는 끝이 없군. 약점은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게 사업의 기본 아니겠소. 당신이 그 아이에게 집착하는 한 난 계속해서 당신의 약점을 공격할 거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때까지. 최도진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진우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만족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진우의 분노가 그를 파멸로 이끌 거대한 힘이라는 것을.
진우는 전화를 끊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다. 그의 분노는 이제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섰다. 그것은 정의를 향한 투쟁이었다. 그는 최도진이 이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를 파멸시켜야 할 이유가 얼마나 타당한지를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숨어있지 않기로 결정했다. 진우는 김비서에게 이은하의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하라고 재차 당부한 뒤 곧장 움직였다. 그는 최도진의 제국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기로 했다. 그것은 바로 3년 전 사고의 진실이었다. 그동안 철저하게 숨겨왔던 증거들을 모두 공개할 때가 온 것이다. 진우는 국내외 언론사 기자들을 비밀리에 소집했다. 그는 K1그룹의 모든 홍보 채널을 동원해 최도진의 비리를 폭로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최도진을 비난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고통과 아이들의 비극, 그리고 이은하 가족의 고통을 솔직하게 고백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목적은 단순한 사업적 승리가 아니었다. 그는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권력 남용의 폐해를 고발하며 모든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 최도진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로 했다. 진우의 눈빛은 불타올랐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그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다. 그는 최도진과의 마지막 대결을 앞두고 있었다. 그리고 이 대결은 단순한 개인 간의 복수를 넘어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 될 것이었다. 권진우의 방역은 마치 폭풍우와 같았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있지 않았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최도진의 제국을 정면으로 부수기 시작했다. 그는 이은하와 그녀의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한 후 즉시 행동에 돌입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짜여진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그는 먼저 최도진의 정치적 동맹들을 와해시키는 데 집중했다. 진우는 김비서를 통해 서정그룹의 비자금 목록과 관련된 인물들의 명단을 확보했다. 이 명단에는 최도진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회의원, 고위 관료, 그리고 언론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최도진의 돈과 권력에 얽매여 있었다. 진우는 이 명단을 들고 그들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직접 찾아갔다. 첫 번째 타겟은 박 의원이라는 거물 정치인이었다. 그는 최도진에게서 막대한 정치 자금을 받아왔고 그 대가로 서정그룹의 사업을 뒷받침해 주었다. 진우는 박 의원의 사무실로 찾아가 그에게 서정그룹의 불법 비자금 목록이 담긴 USB를 건넸다. 이게 뭔지 아시죠? 박 의원님, 최 회장이 당신에게 준 선물 목록입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박 의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진우가 가진 정보의 무게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가 이 정보를 공개하면 자신의 정치 인생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파멸할 수도 있었다. 권 사장, 이게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해는 없습니다. 선택만 남았을 뿐이죠. 최 회장의 배를 계속 타고 가시든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뛰어내리시든가. 진우는 박 의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었다. 그것은 협박이 아닌 현실적인 제안이었다. 당신이 최 회장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그가 저지른 비리에 대해 증언한다면 나는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K1그룹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박 의원은 잠시 망설였다. 최도진은 막강한 힘을 가졌지만 진우는 그보다 더 교활하고 냉정했다. 진우는 그가 믿는 사람들을 하나씩 잃게 만들고 있었다. 박 의원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최도진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진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우는 최도진의 다른 동맹들에게도 접근했다. 그는 그들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이 배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진우의 전략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방이 가진 탐욕과 두려움을 이용한 심리전이었다. 그는 최도진이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인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만들었다. 최도진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것을 보며 경악했다. 그는 자신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진우가 이 모든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진우를 비난할 증거가 없었다. 진우는 그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마치 투명한 유령처럼 최도진의 제국을 흔들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우는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3년 전 사고의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그는 단순히 서정그룹의 비리를 고발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목표는 최도진의 파멸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 남용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것이었다. 진우는 기자회견장 연단에 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자신의 새 쌍둥이와 이은하의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다. 사진 속의 아이들은 모두 해맑게 웃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한 기업의 총수로서가 아닙니다. 저는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보호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기자회견장을 가득 채웠다. 그는 3년 전 사고의 진실을 하나씩 폭로했다. 최도진이 하청업체를 통해 사고를 조작하고 피해자들의 입을 막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모든 증거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당시 사고 현장의 사진, 경찰 보고서, 그리고 최도진의 운전사가 보낸 문자 메시지까지 모든 증거는 완벽했다. 기자회견장은 술렁거렸다. 기자들은 연신 셔터를 누르고 속보를 타전했다. 최도진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온 세상에 퍼져나갔다. 진우는 마지막으로 이은하와 그녀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작은 아이는 제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저에게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은 저에게 사랑과 용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파헤칠 용기를 주었습니다. 진우의 눈에 물이 고였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나약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힘으로 바꾸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감한 사람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최도진은 분노에 미쳐 날뛰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난단 날,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권력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명성은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은 이미 등을 돌렸고 이제 그는 진우의 손에 의해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적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적인 복수였다. 진우는 최도진을 파멸시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이용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잃어버렸던 삶을 되찾고 있었다. 최도진은 TV 화면 속 권진우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 당혹감, 그리고 공포로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전화기는 불이 났다. 그가 믿었던 정치인들은 모두 전화를 끊었고 사업 파트너들은 등을 돌렸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은 진우의 치밀한 계획 아래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분노에 가득 찬 최도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는 사무실을 가로질러 창문을 향해 걸어갔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한때 이 모든 것이 그의 발 아래에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의 시선은 멀리 빛나는 K1 그룹의 사옥에 멈췄다. 그는 진우에게 직접 찾아가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같은 시각, 권진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조용히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성공했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후련함보다는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냈지만 아이들의 잃어버린 다리를 되찾을 수는 없었다. 그는 이은하와 그녀의 가족의 고통을 덜어줄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무게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최도진이 비서의 재질을 뿌리치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권진우, 네가 감히 이런 짓을 벌여. 진우는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최 회장, 3년 전 당신이 내게 했던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무세운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최도진은 발벌림 쳤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쉰 채 울렸다. 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최도진에게 한 발짝씩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최도진의 눈을 꿰뚫었다. 당신이 보낸 트럭, 당신이 입막음한 증인들, 당신이 은폐한 사고 보고서 모두 내 손에 있습니다. 당신은 내 아이들의 다리를 빼앗았고 한 가족의 행복을 파괴했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최도진은 진우의 눈에서 복수심을 보았다. 단순한 사업적 복수가 아닌 인간적인, 개인적인 복수였다. 그는 진우가 그저 평범한 사업가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실수했다. 진우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내가 널 끝장내줄 거야. 최도진은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다. 그는 진우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진우는 평소처럼 침착하고 냉정했다. 그는 최도진의 공격을 쉽게 피하고 그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당신은 이미 끝났습니다, 최 회장. 진우는 바닥에 쓰러진 최도진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당신의 제국은 무너졌고 당신의 명성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곧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세요. 최도진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다. 그의 눈에는 절망감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가 믿었던 권력, 돈, 그리고 명성까지.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경찰관들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들은 최도진을 체포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최도진은 저항했지만 경찰들은 그를 끌고 나갔다. 진우는 그들이 사라지는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진우는 다시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복수는 완성되었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생각했다. 그들이 겪은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 그는 복수 대신 이제부터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에 집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김비서에게 지시했다. 김비서, 이제부터는 내가 이은하 가족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일할 거야. 그들을 위해 재활병원과 학교를 세울 거야. 이은하의 아버지를 위한 일자리도 찾아주고 그녀가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김비서는 사장의 달라진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더 이상 냉혈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려는 희망이 보였다. 그의 삶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그는 복수의 칼날을 내려놓고 사랑과 치유의 길을 선택했다. 최도진의 몰락은 세상에 큰 충격을 안겼다.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들이 백일에 드러나자 검찰은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한때 위세를 떨치던 서정그룹은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고 최도진은 구속되었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의 발목을 잡았고 그는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몰락했다. 하지만 권진우의 마음은 여전히 평온하지 않았다. 복수가 성공했지만 그는 공허함을 느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아이들과 이은하 가족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모든 힘을 쏟기로 결심했다. 그에게는 이제 복수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었다. 진우는 먼저 이은하 가족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했다. 그는 이은하의 아버지를 위해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다. 이은하의 어머니에게는 K1그룹 산하의 재단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했다. 그들의 반지하방을 벗어나 깨끗하고 안전한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모든 것은 진심 어린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다. 그는 이은하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었다. 동시에 진우는 새 쌍둥이의 재활치료에 직접 관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이들과 함께 재활치료실에 갔다.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그는 그들의 손을 잡고 격려했다. 아빠가 여기 있어. 괜찮아. 포기하지 마. 그의 따뜻한 격려와 사랑은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은하는 여전히 새 쌍둥이에게 가장 큰 희망이었다. 그녀는 매일 학교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밝은 웃음과 긍정적인 에너지는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휠체어 위에서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과 놀이를 가르쳤고 아이들은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했다. 어느 날 이은하가 진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 이제 아저씨는 매일 오실 거죠? 진우는 그녀의 눈을 보며 대답했다. 응, 이제 매일 올 거야. 아저씨는 이제 너희와 우리 아이들 옆에 있을 거야. 이은하는 환하게 웃으며 진우의 손을 잡았다. 아저씨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녀의 순수한 말에 진우는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자신이 복수를 통해 얻은 것보다 사랑과 용서를 통해 얻은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우는 최도진의 몰락이 가져온 사회적 파장을 이용해 희망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은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는 재단을 통해 자신의 아이들과 이은하 가족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도록 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재단의 기부를 시작했다. 진우는 더 이상 냉혹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선한 일에 사용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힘으로 바꾸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헌신했다. 그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는 사회의 존경을 받는 인물로 변모했다. 하지만 진우는 아직 해결해야 할 마지막 문제가 남아있었다. 그는 아이들과 이은하 가족에게 자신의 복수와 관련된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이 최도진을 무너뜨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설명했다. 아이들은 진우의 고백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은하 역시 진우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고는 눈물을 흘렸다. 아저씨,
고마워요. 아저씨는 제게 영웅이에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은 진우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공허함을 채워주었다. 진우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그는 복수 대신 사랑과 치유를 선택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절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과 이은하라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았다. 권진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 끔찍한 사고로부터 5년이 흘렀다. 최도진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고 서정그룹은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권진우의 삶은 이제 과거의 복수심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과 자원을 사랑과 희망을 위해 사용했다. 진우는 K1그룹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자신의 이름을 딴 진우재활센터를 설립하는데 모든 열정을 쏟았다. 그곳은 첨단 기술과 따뜻한, 뜻하는 사랑이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새 쌍둥이 선우, 민, 그리고 현은 매일 그곳에서 재활 치료를 받았다. 그들의 굳었던 다리에는 조금씩 감각이 돌아왔고 근육은 천천히 힘을 되찾았다. 걷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스스로 휠체어를 움직이고 팔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이은하는 재활센터의 마스코트이자 새 쌍둥이에게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족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다. 진우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그녀는 명문예술학교에서 무용을 전공하고 있었다. 그녀의 춤은 이제 기술적으로 완벽해졌지만 그 안에 담긴 순수함과 영혼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주 재활센터에 와서 아이들에게 춤을 가르쳤다. 휠체어에 앉아 상체를 이용해 리듬을 타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었다. 어느 맑은 오후, 진우는 재활센터의 야외 정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선우는 휠체어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민희는 태블릿을 보며 코딩을 하고 있었다. 현이는 이은하와 함께 음악에 맞춰 손동작으로 춤을 추고 있었다. 진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옆에는 이은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절망의 그림자가 없었다. 진우의 도움으로 아버지는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어머니는 재단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었다. 권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을 찾았어요. 이은하의 아버지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진우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해야죠. 은하가 저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녀 덕분에 저는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낡은 운동복을 입고 해맑게 웃으며 춤을 추던 작은 소녀의 모습. 그 순간 그의 차갑게 굳어있던 심장이 깨어나고 그의 삶은 새로운 방향을 찾게 되었다. 그는 복수를 통해 정의를 실현했지만 진정한 구원은 복수가 아닌 사랑과 치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진우는 새 쌍둥이와 이은하가 휠체어에 앉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모습은 그에게 가장 큰 위안이자 행복이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이제 돈과 권력보다 더 소중한 것을 가진 진정한 부자였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사랑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 한 남자의 절망이 한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만나 희망으로 변하고 그 희망이 거대한 정의의 힘이 되어 세상을 바꾼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치유의 힘이 승리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다.